예, 방금 소개받은 최종영 교수 명설입니다. 저는 발표하신 선생님들이나 토론하신 선생님들하고 크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좀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제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북한이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했는데, 사실 이 화폐개혁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면 이런 화폐개혁 조치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결국은 이러한 무리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저는 북한의 한 집권 세력이, 김정일과 집권 세력이 시장화 개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수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번 이제 화폐개혁 조치의 어떤 대략적 목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되게 정리하는 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과, 그리고 국가의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2가지를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이 통화량이 지금 화폐 교환 과정에서 교환 비율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000 정도가 깔려있다면 여기에서 한 100 정도만 국가에서 교환을 해주면 나머지는 다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국가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가져가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탈적, 아까 이제 정범위 박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강도적 조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시장을 통해서 형성된 자본이 국가로 회수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고, 국가는 그러면 당분간은 또다시 통화 발행을, 재정 발행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이런 안정적 기반이 이제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어느 정도로 어렵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 경제는 특히 1995년에서 98년 사이에 거의 붕괴 상황이고, 현재도 약간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도 식량 자금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한두 끼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7.1 조치 당시에 쌀값이 국제가격이 대략 44에서 48원 정도로 형성됐는데, 시장 가격은 지금 2,200원에서 2,300원입니다. 그리고 높을 때는 한 3,000원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그 심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계획이 붕괴되면서, 배급제 이런 게 붕괴되면서 사실 시장이 상당히 급속도로 자연 발생적으로 확대됐고, 이 시장에서 화폐가 어떤 자본주의의 화폐 같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또 인플레이션 다시 부추기는 이런 효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업 생산 기반도 사실상 상당히 붕괴됐고, 공산품 생산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북한 시장의 90% 이상은 중국산이고, 그 중국산마저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기업소에서 생산은 대개 시장을 매개로 해서 팔삼 소비품 생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매번 신년사에서 선행부문, 석탄, 철강, 금속, 철도 운수, 이런 선행부문을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선행부문 정상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경제를 정상화하려면 당연히 시장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북한 집권층이 얘기하는 경제 정상화 대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식 사회주의고,
뭐 강고분투, 자력갱생입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하고 인민들이 더 강고분투 열심히 일해서 100일 전투, 150일 전투처럼 열심히 일해서 생산을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북한 경제가 경제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사실상 무리하게 재정 발행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거의 2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을 시점에서 국가 재정 지출은 약 50% 정도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세금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국가는 계속 통화를 발행해왔고, 그 통화는 시장에서 유통이 그동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 통화량이 시장에서 상당히 쌓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과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들이 좀 주목을 할 건 북한의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화폐의 기능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거고, 이런 걸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화에 반대하면서 북한 집권층이 시장을 계속 통제하고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조치들까지 동원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 경제는 정말 비정상적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고, 북한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집권층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이 어떤 앞으로 우리에게 북한 사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거냐라고 할 때, 결국은 북한은 시장화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시장과 계획이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획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시장적 요소를 도입해야 생산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화 계획을 계속 시장화가 계속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북한은 시장화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이번 조치로 북한이 시장화 계획을 할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더 상당히 회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북한에서 이제 앞으로 이번 화폐 개혁 조치는 뭐 북한 주민 대부분이 루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시장을 통해 형성된 이해관계 세력들, 뭐 신흥 부유층이라든가 돈주라든가 뭐 이런 층들이 그 김정일 집권 세력에 대한 반발, 어떤 정치적 반발, 이런 게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잠재되고 축적됨으로써 앞으로 북한 정권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어떤 그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점들을 정확히 직시하고 여러 가지 어떤 대북 정책이나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그건 적어도 현 김정일 집권 세력이 어떤 그 자발적으로 시장화 개혁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북한 정권이 시장화 개혁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재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이런 극단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강탈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런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간략한 압축적으로 잘 브리핑 하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